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와 더불어서 인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특별히 서비스나우가 큰 폭이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팔란티어 역시도 좀 주가가 하락됐는데, 그렇다면 하락된 이유와 더불어서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전망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서비스나우의 실적 발표 후에 거래 모멘텀 둔화,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업계 전반으로 이런 것들의 약세가 확산되었고, 투자자들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 기대치를 갖다가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팔란티어 같은 높은 멀티플을 기록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AI 혁신에 대한 논쟁이 업계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는 가운데 동종업계의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투자 심리가 급변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 속에는 윌리엄 브레어 같은 그런 하우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최근의 주가 하락 이후에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투자 환경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본다면은 매출 배수로 평가할 경우에는 팔란티어 주식이 좀 비싸 보이는데 현금 흐름 뺄수 있죠. 이거는 멀티플입니다. 멀티플인도 멀티플 오브 프리캐시 플로죠. 이런 것들로 평가해 볼 때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과거의 세 자리 숫자에 달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낮은 그런 선행 현금 흐름 배수로 거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익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배수 조정과 견조한 실적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렇게 비싸 보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실행력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기업 가치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팔란티의 매출 성장이 회복력을 보여준다면 P 레이쇼는 100배까지 다시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관점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 AI로 인한 시장의 파괴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팔란티어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동시에 분석가들은 위험 요소를 간과하지 않고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높은 가치 평가와 더 효율적인 AI 솔루션의 등장 가능성이 여전히 주목해야 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0 선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30% 하락과 가속화되는 인기 현금 흐름이 맞물려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자체는 팔란티어를 갖다 핵심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걸 따라 대체하기보다는 같이 공정하게 도와주고 서로 공정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 주가 하락은 좀 과다하게 같이 일단 매도급으로서 내린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팔란티어 주가가 하락 시 매수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 월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에 12% 하락되면서 연초 대비 20%는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뛰어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치에 대한 그런 우려들, 엔트로픽과 같은 AI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 파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도매급으로 지금 좀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을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월 4일에 발표될 팔란티어 1분기 실적을 앞두고 대부분의 NS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팔란티어 2016년 1분기 주단 순이익 EPS가 0.28달러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5%가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고, 자, 매출도 74%가 증가한 15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플랫폼 AIP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정부 산업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을 이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AI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엔트로픽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우려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자, 2020년도에 지금 컨선 한번 보겠습니다. EPS입니다. 0.28이죠. 2025년도 지금 이제 1분기 때가 0.13입니다. 그럼 2배가 뛰고 있죠. 자, 거기다가 2026년도 2분기 때도 0.3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EPS가. 자, 그 다음 또 매출도 2020년도 1분기가 1.54죠. 2025년도 1분기 분기하고 비교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862밀리언 정도, 2밀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1.54, 1.68, 1.89, 2.171년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약간의 지금 이제 눌림목이 있어서 내려가고 있지만은
P가 있고 식총이 있고 E가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 E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좀 내려온다면 다시금 주가 자체가 괴리가 일단 좁아지니까 멀티플이 축소되니까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시간을 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주식 중에 하나가 팔란티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지금 현재 0.28 정도의 지금 컨선을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0.32달러를 보고 있다는 거겠죠. 높이 하이로 본다면은 이 정도만 된다면 또 주가는 또 상승으로 큰 폭에 또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에 1분기 실적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 길 루이니아 있죠. 요 사람한테 별 4개짜리인데 이야기했던 내용 이번에 웹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혁신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팔란티의 경쟁 우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팔란티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 장기적인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강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첨단 모델 제공업체들, 엔트로픽 이런 것들이 지금 팔란티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 이런 것들을 일축하고 있고 팔란티는 최고의 AI 모델의 제공업체들과 협력하면서 기업들이 AI를 사업 전반에 걸쳐서 확장하고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최첨단 모델의 제공업체들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촉발된 AI 열풍 이후에 팔란티의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증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에가 소프트웨어 기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주가 평가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가가 좀 고평가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것이 주가 자체에서도 무너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팔란티를 뭐 대체한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팔란티를 대체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가 가장 큰 기본이 되겠죠. 소프트웨어에서 완전히 일단 앞서 나가기 위해서 결론은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냐에 따라서 팔란티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지금 이제 명암이 교체가 될 건데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아니고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침투를 하죠.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일단 확실하게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금 데이터 분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앉아서 이게 엔트로픽이 아무리 좋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또 윌리엄 브레의 애널리스트 있죠. 자, 이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국방부의 예산에 팔란티의 메이븐 스타트 시스템 MSS 요게 2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향후 수년간의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MSS 요렇게 메이븐 시스템의 연간 매출이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주가 하락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팔란티의 주식을 매수할 명확한 가치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다면 그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의 별 4개라든지 별 5개 이상 된 탑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는 206불 정도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좀 높게 주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4월 달에 들어와서 목표가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가격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두 사람을 봤는데 윌리엄 브레는 바에 주고 있고 DA 데이비스는 홀드를 주고 있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봤는데 자, 나머지 한 사람 미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바이 등급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나머지 3월 달에 있어서는 좀 많이 줬고 있죠. 거의 200불 거의다가 200불대 190불대 이상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인데 주가가 좀 많이 지금 하락이 됐죠. 그래서 홀드는 별로 없고 거의다가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에서 중립 의견을 주고 있고 이퀄 웨이트를 주고 있죠. 목표가는 205달러의 목표 주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팔란티는 뛰어난 펀더멘털의 모멘텀, 우호적인 채널 시장 조사, 자, 그리고 상향된 실적의 추정치가 최근의 조정 이후에 신중한 포지션과 맞물리면서 1분기에도 매력적인 구도로 보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초 펀더멘털은 여전히 매우 강하고 미국 주도의 성장 가속, 대형 고객의 재택의 확대, 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 이런 것들을 볼 때 100억 달러 매출 달성의 경로가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팔란티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미국 농무부와 3억 달러 규모의 농업 서비스 현대와의 포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밝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미국의 농무부와 더불어서 농업의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이란지 농업원들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현대화를 해서 3억 달러 규모의 포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번 계약은 사기 탐지 강화라든지 공급망의 감독 강화, 농업 생산이란지 보존 업무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농무부의 국가 농장 보안 실행 계획에 지금 현재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이번 계약이 정부 프로그램의 접근성의 간소화, 행정 서류의 감소, 재난 지원을 포함한 신속한 자금을 지원 USDA의 원파머, 워파일 이런 것들의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팔란티어를 기반으로 하는 USDI 랜드마켓 플랫폼에서 기존 작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해당 플랫폼은 2월에 110억 달러 규모의 농가 연계 지원의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렇게 출시에 활용했다. 이렇게 팔란티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사는 플로리다에도 널서리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농장 하신 분들이 만약에 뭐 천재지변을 겪어가지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USDA에서 일단 받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까다로움도 있고, 그 절차도 복잡하고, 한번 가서 또 안 되면 다시 뭐 필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은. 자, 그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쪽에 또 농가 쪽에 자기들 또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 되겠죠. 자, 그런 데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팔란티어를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팔란티어가 직접 지금 이제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농장 것들, 이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파일 원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원파멀 원파일 원 서비스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데 있어서도 자, 다른 업체들 소프트웨어보다는 훨씬 더 앞서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또 회사의 자사 소프트웨어가 이미 농부부 랜드마켓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온라인 신청, 경작지 보고 도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단 데이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엔트로픽이 들어와서 다시금 한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고, 물론 엔트로픽이 와서 도와주는 건 되겠죠. 근데 그 대체를 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봤을 때 29.9배수 정도 되고 있죠. 벤치마크로 봤을 때 포월드 기준으로서. 근데 히스토리크하게 본다면은 365불 뭐 이게 상당히 높게 졌을 때 이야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월드 P 레이션 한 54.6배수 정도 줄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넷인감이 4.86이니까 이걸 곱해주면은 요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식수를 나눠주니까 한 11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미니멈 내려온다면은 110불대. 자, 요때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우리가 일단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적정 주가를 가장 낮게 보면은 110불대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이상으로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제 마지노선 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빠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되겠죠. 근데 이 가격대까지 뭐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가 일단 마지노선이다, 제하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는 것은 한 186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자, 그렇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02.9 정도 되고 있죠. 지금 EPS P 레이쇼 자체를 본다면 2010년도,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27년도는 지금 72배수 정도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또 뭐 100배수 정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지금 이제 100배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자, 100배수에서 지금 이제 한 1.81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181불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멀티플 그 정도 줬을 때는 현재 주가가 그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00배수를 받을 만큼의 지금 여러 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멀티플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소프트웨어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72배수 밖에는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현재로 되고 있죠. 그래서 72배수 해주게 되면 뭐 그렇게 밖에는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1.81 정도 요번에 EPS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130불 정도 되지 않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벨슨 위에 있을 때는 지지 라인 때인데 밑으로 오니까 또 저항란대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이벨슨이.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모습 속에서 요 라인 대 있죠. 120불대. 자, 그 라인 대가 지켜지는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 대에서 지지가 돼주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 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또 다시금 반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텔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의 일단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인텔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거의 2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6불 했는 것이 지금 80불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가 되었다. 장 마감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만큼 일단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의 지금 1분기 매출 자체가 136억 달러에 달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은 7%나 증가됐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추론과 에이전팅 AI 필수적인 서브 CPU에 대한 강력한 수요. 자 요것 때문에 인텔의 매출의 호조가 견인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인텔은 조정된 매출 총이익률이 41%를 기록했다. 이는 4분기에 36.7%에서 상승한 수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텔의 1분기 매출 자체가 136억 달러에 달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이 7% 정도 증가됐죠. 그다 중요한 것은 추론이나 이제 에이전팅 AI의 필수적인 서브 CPU에 대한 강력한 수요. 자, 요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인텔의 매출에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인텔의 조정된 매출 총이익률이 41%를 기록했다. 4분기에 36.7%보다도 상승한 수치로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AMD 있죠. 자, 요거 자체도 7%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 마감화부터 같이 올라가고 있죠. CPU가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런 느낌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GPU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게 크게 수혜가 없죠. 지금 장 마감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자, 요렇게 일단 시간 자체에서 저 반도체 주식의 CPU가 좀 많이 GPU보다도 지금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인텔 같은 건 요번에 실적 보고서에서 서브 칩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서브 부분의 호실적 덕분에 1분기 매출이 136억 달러가 되었다. 그래서 백셋에 124억 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텔이 이전에 서브 붐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 인텔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인텔은 7%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 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공급량의 증가.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인텔이 날아가고 있는데, 자, CPU 수요가 인텔의 공급량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추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능하니까 주가가 지금 상승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인텔 같은 경우는 한때 인공지능 칩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추론에 이제 에이전트 AI 같이 CPU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트렌드 덕분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CPU와 GPU의 연결 이런 것들의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학습 작업의 경우에 CPU 한 개당에 GPU 7, 8개의 비율이 있지만 추론 작업에서는 CPU 한 개당에 GPU 3개에서 4개 비율이 됐다. 이제 여기가 일단은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만큼 CPU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CPU에 대한 높은 수요가 회사의 PC에 주기, 그 다음에 요거가 덜 연구한 보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자, 요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CPU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에버코어 ISS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 CPU 시대로 좀 같이 가고 있다. 물론 GPU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의 CPU 한 개당에 GPU 3개에서 4개 비율이 됐다. 여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인텔 측은 업계 전반의 추세가 분명히 도움은 되고 있지만 인텔만의 강점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영진은 인텔의 첨단 패키징 기술, 파운드리 사업의 차별화 요소를 꼽고 있고 이를 통해서 회사가 빠르게 변화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재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많고 있는데 자, 인텔의 6월의 분기 매출의 전망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전망치 있죠. 이런 것들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자체가 138억 달러에서 148억 달러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백셋에서 이야기했던 130달러를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수치가 되고 있다. 이 주가가 20%나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출의 총이익 여시도 개선돼서 총이익이 4분기에 36.7에서 41%로 일단 급증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다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인텔의 PC 사업 부분 역시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클라이언트의 컴퓨팅 부분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 성장한 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71억 달러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PC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은 메모리칩 가격의 상승이 하반기 수요에 영향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CPU 계속해서 그런 것들의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서는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와 더불어서 AMD도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MD는 계속해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저도 인텔은 놓쳤습니다. AMD는 이렇게 일찍 갖고 왔는데 인텔이 이렇게 클 줄은 좀 생각을 못했죠.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